이렇게 봤을 때 크게 화면에 가득 차지 않고 이 숫자들과 이미지, 눈길이 좀 가실까요? 이렇게 컨셉에 맞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메인 탭의 수많은 라이브들 중에 눈에 띌 수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AMPM의 박슬기 대리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귀의 귀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이버 기준 커머스 매출이 전체 시장에 비해서 높은 성장을 했고 전년 대비 쇼핑 라이브 거래액이 4.7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350건 이상의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판이 너무 커진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방송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방송이 차별화된 방송일까요? 얼마 전에 단 7업체만 무료 컨설팅을 도와드린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업체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들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걸 보고 이 점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쇼핑 라이브에서 여러 라이브를 분석을 해보고 조회순과 구매순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분들은 어떤지,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분들은 또 어떤지, 평균적으로 어떤 라이브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라이브 커머스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해보고 또 이번에 문의를 많이 받게 되면서 자연스레 분석한 내용을 같이 담아봤는데요. 문제점 분석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미지 없이 말로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분석은 우리 상품이 좋고 쇼호스트님은 말씀을 잘하신다 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시청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보통 브랜딩이 좀 되어 있는 업체나 평소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사전 마케팅을 필수로 진행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케팅 없이 그냥 스토어 소식 알림이나 개인 홍보 등으로 방송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마케팅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제품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상품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광고의 장점은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상품을 꼭 이용해야 하는, 이용하면 좋은 사람들만 집중을 해서 배너를 띄우고 링크를 걸면 관심 있는 그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 유입이 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촬영인데요.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화면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촬영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방송하실 때는 조명이 필수인데 예를 들어서 옷가게도 상품을 DP하는 곳은 굉장히 밝게 하잖아요. 또 화장품 가게는 그 화장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조명이 굉장히 밝을 겁니다. 화장을 했을 때 밝아 보여야 예쁘고 또 그래야 구매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보통 좀 신경 쓰는 업체 옷가게에 가면 탈의실도 굉장히 예쁘게 꾸미세요. 그래서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을 때 좀 화사하고 배경도 예뻐야 내가 너무 예쁘네? 고객이 구매하고 싶어지는 거죠. 사실 옷가게에서 대부분의 구매 결정이 탈의실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꼭 카메라로 촬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 상품을 가까이서 보여주지 못하고 또 하더라도 흔들리기 때문에 작은 휴대폰으로 보는 시청자들에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시더라도 꼭 밝게 촬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목과 가격 혜택 등 방송을 클릭하기 전에 보여지는 그 단계에서 강점이 없는 경우죠. 그 사람들이 조회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품명 짓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듯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저희가 방송할 때 사용한 배너 이미지들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화면에 가득 차지 않고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도 이 숫자들과 이미지 이런 것들이 눈길이 좀 가실까요? 이렇게 컨셉에 맞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메인 탭의 수많은 라이브들 중에 눈에 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배너를 어떻게 제작하고 보여드리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다음으로는 상품 조회수인데요. 라이브보드 현황판을 보시면 방송하는 동안 그냥 아무런 행위 없이 시청만 했는지 아니면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상품 조회수죠. 시청수에 비해서 상품 조회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숫자가 낮다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오래 보여주지 못한 경우예요.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건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죠. 쇼호스트님보다도 주인공은 상품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시고 전체적인 모습이나 쇼호스트님을 위주로 보여드리더라고요. 제가 확신하는 건 상품을 더 많이 크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워치 상품을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손목에 이렇게 차는 거다 보니까 크기가 많이 작아서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설명하는데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매크로 렌즈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가득 차도록 보여드렸고, 그렇다 보니 이 안에 소개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더 효과적으로 크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계보다 더 작은 주얼리 상품은 정말 아무리 확대해도 아마 휴대폰으로는 크고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금은역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이 주얼리 라이브 방송은 아마 휴대폰으로 봐도 보석들이 크게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렌즈를 이용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렸고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시연이 단조롭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 지점이 사실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별로 강조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DP를 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시청자들이 느낄 수 없는 그 맛과 냄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구매 결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건강식품과 같이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품의 가치에 달려있는 상품군들은 가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가격이 저렴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박슬기인데 박슬기 마스크팩이 원래 10만원인데 오늘 하루만 2만원에 판다고 하면 잘 팔릴까요? 박슬기 마스크팩이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가치를 알 수 없다면 이게 왜 좋고 왜 10만원대인데 지금 왜 2만원인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건 라이브 커머스에서 화면상 어떻게 이 가치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보색 샴푸 제품인데요. 이 샴푸를 사용하면 모발이 어두워지는 기능이 있어요. 실제로 머리를 감아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제품인 거죠. 한 번 사용해서는 극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시각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발을 이용해서 감는 장면을 보여드렸고 실제로 이 탈색모를 한 번 감았을 때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일주일 동안 이용하면 정말 어두워질까? 라는 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직접 쇼호스트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상과 여기엔 없지만 비포 애프터 사진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샴푸의 제형도 보여드리고 또 기능도 확실히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사례죠. 마지막으로는 구매 전환율이 안 되는 이유인데요. 이럴 때는 상세 페이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죠. 이렇게 상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상품의 제형을 어떤 배경에 어떻게 보여드리냐에 따라서 이 상품 안에 있는 알갱이가 보인다든지 이 제품이 꾸덕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셔서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제품을 크게 보여드려라. 그리고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되 어떤 시연이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매 전환율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 상세 페이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죠. 구매하기 쉽게 되어 있는가?
기능과 디자인 등에 대한 그 친절한 설명이 적혀져 있는가, 또 구매를 유도하는 멘트, 후킹성 멘트라고 하죠. 그런 게 잘 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매가 잘 일어나는 상세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 아시나요? 순서와 이미지가 크기가 어떻고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이탈자가 생길지 구매자가 생길지 이렇게 나뉜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따로 제작을 해서 구매가 잘 일어나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 그리고 또 이 가격에 비해서 배송비가 비싼 경우는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2,000원이다. 근데 배송비가 3,000원이다.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은 구매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라이브 커머스에서 2개나 3개 정도를 묶음으로 판매를 해서 배송비가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가격에 비해서 배송비가 비싼 경우 상품을 조회하고 구매를 하려고 보니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이탈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시간대 설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이 방송 시간이 이 상품의 타겟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시간대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4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상품은 타겟이 없고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야, 예를 들면 마스크 제품이야 라고 하시면, 저 같으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가장 많이 보시는 40대 여성들이 어떤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어떤 시간에 구매를 많이 할까를 생각을 해서 시간을 결정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품군에 따라서 적합한 시간대가 따로 있다라는 거, 사실 이렇게 모두 체크를 했는데도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상품의 개선점이 뭘까, 또 고객님들이 우리 상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뭘까,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기획이다, 화려한 장비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주 방송하면 그냥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 구성을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렇게까지 챙길 인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의하기 해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